뉴욕 증시가 소폭이지만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 조금 생겨난 상태고요. 백신의 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이야기, 또 신규 부양책에 대한 부분도 잡음이 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대감을 모았던 재료들에게서 약간의 삐걱대는 그런 잡음들이 들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자, 재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해외 증시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8일 연속 무려 1조 7천억이나 순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서 이제 개인들의 그런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로 갈수록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차익 실현도 있겠고, 또 대주주 요건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을 당분간은 계속 쏟아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서 그 빈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이나 또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 업종군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증권사들의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점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자, 한 주의 중간에 딱 걸쳐진 모습인데, 증시가 계속 상승만 하다가 살짝 조정을 받으니까 또 걱정스러운 마음이 또 앞서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보통 근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또 그리고 너무나 장밋빛, 너무나 좋은 생각만 자꾸 들게 되면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오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그냥 좀 수명이 짧아져요. 단기간에 급등이라든지 너무 빠르게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흥분 상태에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이 뜨거운 열기가 식어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주식시장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는 시점, 조금만 올라가도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주식시장은 그만큼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방주사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주사를 맞을 때 뭔가 이제 그것과 관련된 바이러스들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상당히 약해진 또는 죽은 그런 바이러스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몸 안에 있는 그런 뭐랄까요, 병균을 퇴치하는 백혈구, 이런 병균 퇴치, 면역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증시도 상승할 때 조금 들어오는 형태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면역력을 더 키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증시의 낙폭이 만들어졌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이라서 그런 것이지 상승은 1% 넘게 상승했지만 내려가는 것은 0.몇 %대거든요. 그리고 뭐 상황을 좀 보게 되면 다우지수는 조금 하락세를 많이 보이는 모습이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면서 보합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의 상황을 놓고 보게 된다면 다우지수가 조금 더 안 좋게 흘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뭐 실적 시즌에 대한 또 경계심, 그 다음에 이 백신 개발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 다음에 미국의 부양책, 이런 것들,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부담을 줬다 정도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내용들, 이런 재료들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계속 줄 것은 아니고요. 또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부담을 줘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씩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임상시험이 자꾸 중단되고 있어요.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라는 그 기업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이 안전의 우려성 문제 때문에 중단된 사실이 전해졌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존슨앤존스의 자회사인 얀센이 개발 중에 있었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임상시험에 참가하고 있었던 사람한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발병이 나타나게 되면서 일시 중지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안전성에 대한, 이 백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시 되었다. 그래서 임상시험이 좀 중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회사가 이거 두 개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임상시험에 참가 중인 회사가 수백 개에 이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중에서 뭐 몇몇 회사들의 임상시험이 좀 중단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백신에 대한 개발이 아예 뭐 없어진다거나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물론 이제 이런 안전성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만큼 어려운 거야? 위험한 거야? 이런 어떤 걱정들 나올 수 있겠고, 또 시기는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죠. 그거 좀 위험했던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시험해라, 조금 더 다양하게 시험해라,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부분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한 어떤 도입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우려감은 생길 수 있습니다만, 백신이 개발이 안 될 거야, 이게 끝났어, 또 망했어, 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어쨌건 경기 회복에 대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부담감은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도 한번 볼까요? 네, JP모건, 시티은행, 블랙락 이런 금융회사들이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뭐 일단 금융사들의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치가 같이 늘어났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그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고 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약간의 이제 그 뭔가 기대치가 확 없어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라면 2분기보다도 일단 좋아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렇게 실망을 했다라거나 또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식을 다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생각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뭐 앞으로 계속 전망적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압박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되고요.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크게 부담을 좀 줬습니다. 델타항공 같은 경우가 이제 예상치보다 훨씬 큰 손실을 줬고 또 대폭 줄어든 매출, 뭐 앞으로도 이제 그 컨센서스라고 해야 되겠죠. 예상치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정도로 이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시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겠죠. 왜냐면 지금 뭐 여행이 자유로워진 것도 아니고요. 뭔가 느낌들이 이제 풀려서 나가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항공주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커져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얘네들 실적 아직은 별로잖아, 이런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제 또 3분기 실적 까지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올 연말 또는 백신 이후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공주들이나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좋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지표상에서 뭔가 실적이 개선됐다, 좋다, 이런 거 보는 관점들은 내년이 돼야지만이, 또 백신이 나오고 뭔가 여행에 대한 규제가 풀려야지만이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부양책도 한번 봐야 되겠죠. 미국의 경기부양책 아직 불확실성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규모의 부양 패키지 하자 이렇게 했지만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1조 8천억 달러 법안을 좀 빨리 통과시키자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 낸시 펠로시, 이제 민주당 쪽이죠, 이 하원 의장이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1조 8천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공화당 상원을 만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이죠,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5천억 달러 정도에 이르는 그 경기부양 패키지가 상원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별적 부양 법안을 이때는 체결해 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왕창 할 수 없다라면 조금씩이라도 하자라는 느낌들인데, 어쨌든 조금이든 왕창이든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그 진전이 속도를 좀 내면 좋을 것 같죠.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자 조금씩이라도 풀리고 있어 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애플이 기대치를 좀 많이 모았는데 뭐 놀랄 부분이 없다. 네, 그냥 뭐 그러네.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첫 아이폰 첫 5G가 들어간 아이폰을 공개한 애플의 주가가 살짝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이것이 일단 나스닥에게는 조금 부담을 줬겠죠. 그래서 오를 수 있었는데, 일단 플러스가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애플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약간의 실망감을 좀 줬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들 들어보면 증시가 하락해서 굉장히 큰일 날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별 부담 없죠. 뭐 임상시험도 그렇고 경기 부양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그냥 예상했던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슬슬 조정도 좀 받아가면서 그렇게 산책하듯이 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막 전력 질주해버리면 결승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페이스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죠. 자, 이제는 먹을 게 없다. 개미들 연속적으로 매도를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삼성전자나 LG와 카카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매도 행렬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금 보면 이제 지난 3월 이후로 주가 어떤 상승을 주도했고 주식을 계속해서 사 모았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먹을 게 없다 이런 평가들을 내세우게 되면서 주식에 대한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수급 주체든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내가 매수한 가격대보다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차익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야지만이 뭐 나의 자산이 늘어나는 느낌들을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매 동향은 일단 차익 실현의 욕구가 커져 있는 상태, 이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겠죠.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 돌파하면서부터 또 양도세에 들어가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3억 원이라는 어떤 부담감,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자격 요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한 매도가 또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은 회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어라는 생각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시가 횡보를 함에 따라서 증시가 더 올라갈까요? 라는 어떤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사면 수익이다. 그 다음에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개인이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폭발적인 상승 동력이 조금 사라졌다라고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지치는 거죠.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매수해놓고 조금 뭐 옛날에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만 기다려도 수익이 많이 나는데 이제는 3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으니 수익이 안 나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나빠졌다거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늘 그래왔어요. 2008년도에서 2009년 넘어갈 때도 이게 그 외국인으로 자금들이 넘어갈 때 그때는 투신적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 투신적 매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에서의 그 개인들 펀드 환매 쪽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손실을 조금 축소하는 입장에서의 개인들 매도였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부터 끌고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에 대한 개인들 매도다. 이 부분만 좀 다른 것이지 일단 손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 즉 매매의 주체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 저점에서부터 쭉 올라갔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주춤거리는 위치가 딱 걸리는 위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횡보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외국인 매수가 가파르게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신고가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 후 신고가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야만 2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못 넘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런 수급 주체들이 뭔가 상황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매도를 좀 보여주게 된다면 그동안 이 수급 주체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였던 시장들이 조금은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이러한 차익 실현 욕구, 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에는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일단은 작용을 조금 해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개인들의 물량을 누가 받을 것인지 세 번째 이야기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원화 강세 그리고 실적 전망까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다시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번 달에는 무려 1조 7천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뭐 지금 계속 매수해주는 그런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환율에 대한 부분도 원화 강세가 일어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고 또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좋은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보면은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의 어떤 선호현상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또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분명히 한몫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처럼 개인들의 어떤 물량들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외국인 쪽으로 주도 세력이 바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주도 그 세력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우리가 갈게요. 개인들은 쉬세요. 이런 느낌들 조금씩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도 매수를 뭐 이렇게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매수는 계속 해야 되겠다. 이때 유입은 계속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 좀 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은 최근에는 좀 없었던 부분이죠.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경계 매물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막 작용했다거나 뭐 시장에 작용했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주,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원래부터 좋아했었던 그런 성장주라든지 대형주, 전기, 전자 이런 쪽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모습인데 지금 증권사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비어있다. 이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수를 하지 못했지만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매도에 대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관망세를 보였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 확장되지 못했었던 그런 종목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자라는 이야기인데 대체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일 겁니다. 정보통신, 정보기술, IT 이런 쪽 이미 전기전자 쪽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고 철강 이런 업종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이고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가치주이면서 배당도 주면서 또 저평가이면서 성장도 해야 되고 대형주이면서 바닥권이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뭐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필터링이 많이 될수록 여러분들이 더 뭐라 그럴까요? 정확도를 가진 그런 종목에 접근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종목들이 숨어 있을 것인지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도 뒤적거려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었겠죠. 뭐 실적에 대한 것들 별 볼 일 없었다. 백신은 또 임상이 중단되는 기업들이 나타났다. 뭐 그래가지고 증시가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뭐 이런 것들은 낙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재료 자체도 변질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고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8일 연속 1조 7천억에 대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손바뀜이냐
개인들은 이제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냐, 끝난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뒤를 이어서 외국인들이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환율에 대한 좀 우세한 부분들, 환율에 대한 유리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들만 딱 보게 되면 잠깐은 주춤거릴 수 있는 시장 상황이고 또 이런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수급의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고요. 또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으로 바뀌게 된다면 증시는 어쨌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장에 대해서 또 다른 기회로 잡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는 친구와도 비슷한 것이다. 대세 추종자들은 변화를 하는 곳 또 굴절 지점에서 상처를 입게 되는데 대세를 추종하지만 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큰 수익의 기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세라는 것은 일단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큰 시세, 큰 흐름, 대마불사란 말 아시죠? 그래서 뭔가 크게 세력을 확장한 그런 부분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코스피, 코스닥 상승 기조 유지하고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그냥 잔파도는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주 중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침착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오늘도 역시 뭐 수급에 대한 동향들 잘 살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변화하는 내용들은 장중 시황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따가 뵙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